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문화부 기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2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9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기자, 뉴스 기사 보기, 언론학과입니다. 희망대학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국민프론티어 전형,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숙명 미래 리더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부 기자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문화부 기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 이 문화부 기자를 특별히 희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 네, 제가 평소에 다른 분야들보다도 유독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꿈꾸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똑 부러지네요, 우리 학생. 자, 알겠습니다. 상담 진행해 볼게요. 오늘 상담은 조진호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 조진호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에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학생 보면 학교 생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진로 탐색이라든지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부 기자를 꿈꾸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TBS 방송국에서 문화부 기자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학생이 대입에 큰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수시와 정시 경쟁력부터 비교해 주실까요? 네, 현재까지 준비된 사항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은 80대 20으로 이렇게 평가해 봤습니다. 네. 자, 조진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80대 20으로 수시에 조금 더 높은 그런 어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평가하려면 이제 정시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 11월과 올해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국수형이 4 내지 5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백부인 평균 한 70% 내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편이 아니고 그다음에 성적이 항상이 아니라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과생들의 인서울의 주요 과목인 수학인데 수학의 3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가 34점으로 5등급이 이래서 다소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문과 특성을 고려해서 볼 때는 정시 경쟁력은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 수준에는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내신 등급이 상대적으로 이제 2등급 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살리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본인 생각보다는 좀 더 폭을 넓혀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선생님,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1순위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갖다가 봤습니다. 현재 교과 성적이 우수한 편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언론학과 관련된 활동이 학생부에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질적인 면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대학의 폭을 넓혀서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유지에 이렇게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순위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생각해 봤습니다. 3학년 1학기 성적을 1등급 후반대 한 1.7등급까지만 향상이 된다면은 수시 6장의 카드를 봤을 때 종합으로 한 4장, 그 다음에 교과 쪽으로 2장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수시에 적극적인 합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살펴주셨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까요? 네, 학생의 3월달 그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보면은 국어는 67에 5등급, 수학은 34에 5등급, 영어는 87에 3등급, 한국사는 원점수 27점에 4등급, 생활과 윤리는 30에 4등급, 사회문화는 48에 1등급, 국수영사 원점수 총점이 266점, 평균 3.9등급 되고 100분위를 봤더니 한 66에서 70%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다음 작년 11월과 3월달을 비교를 해보면은 국어는 5등급 유지가 됐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 영어는 4에서 3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 한국사는 5에서 4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생활과 윤리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 그다음에 사회문화는 작년 11월 달은 표기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3월 달은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국영수사 기준을 봤을 때 작년 11월 달 평균 4등급 정도 됐는데 올 3월에는 3.9등급으로 변동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수시 경시 경쟁력 비율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더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우리 조진호 선생님께서 2순위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 교과 전형에서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좀 맞출 수 있다면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를 위해서라도 좀 모의고사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뒤쪽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 쪽에 최저가 있는 쪽을 한 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의고사 수능을 갖다 손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과목이 공통적인 거지만은 일단 틀린 문제에 대한 분석이 제일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뭐 오답 정리를 한다든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한테 이제 굳이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여러 교과서를 갖다 보는 것보다 좀 한정을 해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능 연기가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수능 특강을 갖다가 유지로 해서 저거 최소 3번 이상 이렇게 반복해서 보고 기출 문제하고 개념을 갖다 연동을 시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보통 모의고사 4, 5등급 정도 되면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통해서 그걸 갖다 그 주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고3에서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주변의 친구라든지 또는 교과 선생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좀 더 성적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여러 교재를 보기보다 한 교재를 이제 반복해서 보는 네. 걸 추천을 해주셨고, 또 이제 틀린 문제는 항상 분석을 하고 모르겠으면 옆에 친구들한테 물어봐서라도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부에 대한 평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어떤가요? 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보면은 영어는 2등급, 수학에는 2.28등급, 국어는 2.3등급, 사회는 2.36등급, 평균 2.25등급 되고 전교과로도 한번 해봤는데 2.22등급 정도,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네, 확실히 교과 성적이 좋은데 학기별 추이는 어떤가요? 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면은 국어는 2학년 1학기까지 2등급 했다가 2학기 때 3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수학도 똑같습니다. 2등급 유지하다가 2학기 때 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영어는 2, 3 했다가 2학년 2학기 때는 1등급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했습니다. 네.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은 국영수사 평균 1학년 때 봤더니 1학년 때가 2.02등급이더라고요. 2학년 때는 2.45등급이라고. 그래서 성적이 좀 하락한 모양새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유지 또는 하락세를 갖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지만은 성적의 향상이라든지 추이를 갖다 이렇게 잘 보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교과 성적 관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한 평균 한 1.7등급 정도 이렇게 해서 2학년 때 성적을 좀 까먹은 부분을 만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면은 지금부터 중간고사를 준비를 해야지 1.7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과 똑같이 해가지고는 1.7등급 선에 맞추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일부터라도 중간고사 체제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수학 성적이 내신에서는 2.28등급으로 비교적 우수한 편이었는데, 모의고사는 5등급이었거든요. 이렇게 좀 성적 차이가 있는데, 좀 마침 우리 또 조진호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우리 학생을 위해서 수학 공부에 대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수학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의 위치를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개념적인 면에서는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정리가 일단은 있어야지 문제 풀이가 돼도 원형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문제를 아무리 풀어봐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또 새롭게 대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개념을 갖다가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등급을 맞으려면 저는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개념을 잡고 기출문제와 연계를 시켜갖고 해당한 범위 내의 내용을 갖다 최소 3번 이상은 봐야지 3등급이 나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문제는 바로바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3등급이 나오고 2등급이 나오려면은 한 번쯤은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만약 출제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변형을 할 것인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바로바로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조진호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진로 활동이고요. 구름은 동아리 봉사 활동, 그리고 비는 독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독서 활동이 조금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하다 보니 이제 대학교 학생부 종합이라 간다면은 반드시 질문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장래 희망이 문화부 기자잖아요. 네. 예. 그럼 좋아하는 존경하는 언론이라든지 기자 혹시 있나요? 저는 손석희 언론인을 존경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 이유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 일단 평가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상 자율 진로 쪽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봤고요. 동아리하고 봉사는 좀 보통으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독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요. 먼저 수강 경력적으로 보면은 수강 기록을 봤더니 총 18건인데 전공 관련된 수강 기록은 4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통일 글짓기라든지 체험학습, 드림레터, 자기소개 쓰기 그런 관련돼서 수강 기록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 보면 다양한 활동을 많이 맞춰서 했는데요. 이제 전공 접합성에 맞는 활동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자율활동 쪽에 눈에 뜨는 것이 1학년 때 잉글리시 UCC 컨테스트 참가를 해갖고 지역 명소를 갖다 소개를 갖다 또 하는 작업을 했더라고요.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친구 사랑 영상 편지 컨테스트를 했더라고요. 주제가 우정과 조화로 했더라고요. 근데 전에 어떤 친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이걸 하면서 이제 친구하고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있다고 학생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능력이 뛰어나는지 교육청 주관 독서스쿨에 학교 대표로 참석하는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공 탐색 측면에서 이제 문화부 기자 쪽을 생각했었는지 몰라도 2학년 때 김유정 문화촌, 그다음에 항순원 문화촌 이렇게 탐사 활동까지 갔었고, 그다음 모의법정에 변호사를 해서 흔히 말하면 학교에서 처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긍정적인 처벌에서 어떻게 개선의 기회를 갖다 제공할 것인가 그런 쪽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동아리 활동 쪽을 보면은 1학년 때 도서부, 2학년 때는 언론인 또 기자에 대한 진로 탐색 활동도 좀 한 편이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때 59시간, 2학년 때 52시간 많이 했는데 이제 교회 활동은 없는 편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전공하고 연관할 내용은 없었던 편이고요. 그다음에 독서활동 쪽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1학년 때는 15권, 2학년 때 7권, 총 22권인데 물론 건수가 중요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전공 관련 독서가 그렇게 좀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있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연히 이제 언론 관련된 책을 3학년 때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는 게 심리라든지 상담 쪽 그런 쪽에 독서도 좀 있지 않아야 될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개인적으로 학생이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보내진 자료를 봤더니 교과학습 발달사항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걸 할 때 제의를 하고 보내준 건지. 근데 이 부분이 없으면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교에서 이제 가장 핫 이슈로 보는 것이 이 학생이 정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활동을 했는지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학생을 그리고 싶은데 그릴 수 있는 소재거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 작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있으면은 3학년 1학기 때도 좀 발표라든지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를 해서 사정관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수업 중에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그릴 수 있도록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희망대학 중 가장 주목대학 세 군데를 보면요,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국민프런트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다음에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숙명미래 리더 전형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국민프론티어 전형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조준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국민대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게 짚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세계 대학 중에서 아무래도 교과나 비교과 측면에 봤을 때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도전 정신 같은 걸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또 40%라는 거, 이 학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강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갖다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학생이 국민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학생이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국민 프론티어 전형 진단을 한번 해봤는데요. 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 그다음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준비도는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뽑아주신 국민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은 총 13명이고요. 2년간의 경쟁률을 봤더니 17대 1, 한 21대 1.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대 1 선 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3배수 뽑습니다. 서류 평가 100이고 2단계에서는 1단계 60, 면접 40입니다. 태학교하고 좀 다른 게 이 학교는 기본 점수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형 총점이 1000점인데 실질 반영률이 100%입니다. 기본 점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면접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출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제출하면서 서류평가는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그다음에 전공접합성, 인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갖다 합니다. 면접은 타학교와 다르듯이 타학교는 보통 이제 면접 문항을 만드는데 이 학교는 출제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제출서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약 1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평가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주도성, 그다음 도전정신, 전공접합성, 인성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요. 그다음에 인재상 같은 경우는 기재가 이제 돼 있는데 도전정신하면 특별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된다고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교과 항상이라든지 봉사, 주도적인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도전 정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합격생 분포를 봤더니 국민대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라든지 강남 쪽 학생들이 합격자가 좀 적은 편이고, 암만 해도 이제 지방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 그런 게 또 특징이거든요. 학생이 어떻게 보면 인서울에 있는 학생,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저는 없고요. 2015 수시 결과를 봤더니 인문계열 합격자 평균 점수가 한 2.5에서 2.7등급 정도 됩니다. 근데 언론 정보를 봤더니 2등급 초반에서 한 2.4등급 선 이 정도 선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도전 가능성 쪽을 봐서는 일단은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는 모두 좀 적당하다고 보는데, 주의할 것은 본인 학생 성적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례를 찾다 보니까 작년에 1.9등급 학생도 몇 명이 불합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면접에서 점수라도 깎았다 잘 못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권이라고 보기보다는 적정이나 도전권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싶고요. 추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대해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하면 지원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 보면 입학사정관 전형 그런 식으로 돼갖고 합격 수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전형으로 합격한 선배들의 수기를 통해서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국민대 선생님께서 이제 적정하다 도전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추천 전형을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하고 이제 교과 쪽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화면 통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국대를 먼저 보겠는데 DQ 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15명을 뽑습니다. 그다음에 일괄 전형 서로 100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쪽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두 개 영역 합이 6등급이거든요. 대부분 최저가 없는데 교과 쪽 이쪽은 6등급에서 있기 때문에 영어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추천했던 방법대로 수학을 공부한다면은 문과에서 3등급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최저만 수학만 3등급이 나온다면은 단국대 학생부 교과도 추천합니다. 작년에 봤더니 인문 최저 만족
최저를 만족한 학생이 42%밖에 안 돼요. 일단은 최저만 만족한다면은 결론 절반 확률은 붙을 확률은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학이 3등급 선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학생부 교과 우사 전형도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숭실대학교의 SS 미래 인재 전형 쪽, 그다음에 학생부 우사 교과 전형도 추천하는데 이 교과 전형을 추천하는 것은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한 1.7등급 정도 이렇게 향상이 된다는 조건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좀 시키려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여대 쪽에 학생부 종합전형 원론 영상이 20명을 뽑는데 이쪽도 전반적으로 교과라든지 그 부분이 향상이 된다면은 최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까지 선생님께서 살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요. 어땠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차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한 내용 자세히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고 그리고 문화부 기자라는 꿈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고3 학생 2명과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아마 개인적으로 점검하셨을 거고요. 또 부족한 부분도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잘 적절하게 또 보완해서 6월, 9월 모의고사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유석용 선생님, 조진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서울대 소비자 아동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중앙대 생명과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